대만의 한 공장, 가로 1.5km. 이 건물 하나가 전 세계 컴퓨터의 70%를 만듭니다. 그런데 2026년 봄, 이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도 파업할 때가 됐다. 역사상 최대 실적을 낸 회사에서요. 그리고 같은 시기 화성 어느 반도체 공장력, 한국 회사의 시가총액이 중국 최대 빅테크 두 곳을 합친 것보다 커졌습니다. 이게 우연일까요? 아닙니다. 지금 세계 반도체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5년 후 이 지도 위에서 한국의 자리는 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.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.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던데 삼성이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왜 자꾸 위기라는 기사가 나올까? 이상하지 않습니까? 한쪽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굴욕적인 추락이라고 합니다. 둘 다 같은 회사, 같은 시기 이야기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모순의 답입니다. 그런데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. 삼성의 반도체 부서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운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는 세계 1위, 다른 하나는 7%까지 추락한 2위. 같은 회사, 같은 건물, 다른 미래. 이 두 운명 중 어느 쪽이 한국의 진짜 얼굴이 될지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. 202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 한 임원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그의 손에는 보고서 한 장, 숫자는 12.4%.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점유율이었습니다. 2년 후 같은 보고서, 같은 숫자란 해봅니다. 7.3%. 거의 반토막입니다. 그것도 한 자릿수로. 그 사이 대만의 경쟁사는 10%를 넘겼습니다. 격차는 60%포인트. 숫자로만 보면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. 그런데 같은 시기 삼성전자의 또 다른 부서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 메모리 반도체, 그 중에서도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.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97조 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2분기는 이보다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한 분기만에 말입니다.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다른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?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이야기 중 하나만 듣습니다. 삼성 추락는 기사만 보거나 삼성 잭팟이라는 기사만 봅니다. 그래서 아무도 진짜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. 이 그림 안에 5년 후 한국이 살아남을 단 하나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먼저 추락한 쪽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파운드리,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. 주문을 받아 옷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려주면 공장이 그 그림대로 옷을 박아내는 거죠. 이 공장 사업에서 대만의 한 회사가 시장의 70%를 가져갑니다. 나머지 30%를 두고 삼성, 미국, 중국 회사들이 싸웁니다. 삼성의 몫은 7%. 2026년 1분기 기준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2019년 무렵 삼성은 어떤 기술을 두고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. AI 칩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메모리, 지금 모두가 말하는 그 HBM입니다. 당시 이 기술의 시장 비중은 1% 미만이었습니다. 삼성은 이걸 사업성이 없다고 봤습니다. 경쟁사는 반대로 봤습니다. 이건 곧 터질 시장이다. 3년 뒤 AI 붐이 터졌습니다. 경쟁사는 이미 준비된 상태였고 삼성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. 2023년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가 한 행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. 왜 삼성 제품을 안 쓰십니까?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. 삼성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. 이 한 문장이 이후 3년의 격차를 설명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그 임원이었다면 2019년의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? 1%짜리 시장에 회사의 미래를 걸 수 있었을까요?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.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입니다. 틀린 판단을 한 사람이 특별히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.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른 부서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. 메모리 사업부, 이쪽은 처음부터 AI 메모리에 베팅했습니다. 2025년 기준 점유율, 이 분야에서 60%를 넘겼습니다. EU와의 격차는 2배 가까웠습니다. 한국 경제 안에는 항상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.
같은 나라, 같은 산업 안에서 누군가는 1%의 가능성에 걸고 누군가는 익숙한 길을 택합니다. 그리고 5년, 10년 후 그 선택이 전혀 다른 운명을 만듭니다.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. 작을 때 대응하면 작은 도구로 끝나지만 키운 뒤에는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. 2019년에 그 1%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균열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균열을 막지 않은 대가는 지금 7.3%라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.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이 격차를 만든 진짜 원인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. 다음 장에서 그 진짜 원인이 밝혀집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한국이 가진 단 하나의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. 2026년 1월 미국 정부의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.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고대 여풍 메모리, 바로 그 HBM이 핵심 대상이었습니다.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3곳, 한국의 2회사와 미국의 1회사뿐입니다. 이 규제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. AI 시대의 핵심 자원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로 세계 질서가 다시 짜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핵심 자원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사실은 뒤에서 다시 등장합니다.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.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이 작은 메모리 칩을 두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같은 회사 안에서 파운드리는 추락하고 메모리는 세계 1위를 달리는 이 모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? 2026년 봄, 삼성전자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. 이름은 단순합니다. 원스톱 솔루션. 설계, 메모리, 위탁 생산, 패키징까지 한 회사가 전부 처리하는 구조입니다.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도 이 조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. 그들은 메모리를 만들지 않으니까요. 즉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진 싸움을 다른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그 두 개의 운명이 같은 회사 안에 공존했던 겁니다. 하나가 약점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부족함을 메우는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. 하지만 여기에 대가가 있습니다.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파운드리의 첨단 공정 수율을 지금보다 끌어올려야 합니다. 실패하면 메모리에서 번 돈은 다시 적자를 메우는 데 쓸 겁니다. 성공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네 가지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회사가 됩니다. 2026년 1분기 대만의 그 공장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. 순이익은 1년 전보다 58% 늘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안에서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말이 돌았습니다. 평가급이 깎인다더라. 우리도 파업할 때가 됐다. 이유는 단순했습니다. 미국과 일본에 공장 12곳을 새로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도 그 돈은 직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. 미래의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. 같은 시기 수원의 그 회사 직원들은 성과급 배분안을 두고 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. 대만의 언론은 이 소식을 주목했습니다. 한국 회사처럼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. 세계 1위 회사의 직원들이 한국 회사를 보며 부러움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낀 순간이었습니다. 그의 딸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식의 드라마는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장면은 똑같이 말해줍니다. 이리자리에 있어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금의 몫을 줄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요.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과 평택, 이천의 공장 안에서 누군가는 다음 세대 장비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. 그 사람의 작은 실험 하나가 5년 후 한국의 자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2026년 6월 미국은 또 한 번 규제의 빈틈을 막았습니다. 중국 본사를 둔 기업의 해외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. 이 발표가 있던 같은 주 한국 두 회사의 시가총액 합은 중국의 두 거대 빅테크를 합친 것보다 커져 있었습니다. 처음에 던졌던 질문, 이게 우연일까요?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. 우연이 아닙니다. 세계가 AI 칩의 흐름을 통제하려 할수록 그 흐름에 가장 좁은 통로를 쥔 나라가 가장 큰 힘을 갖게 됩니다. 지금 그 통로의 입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. 다만 입구에 서 있다는 것과 그 문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5년 후 이 지도는 두 가지 모습 중 하나로 그려질 겁니다. 첫 번째 모습, 파운드리 수율이 끝내 따라잡히지 못한다면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돈은 계속 적자를 메우는 데 쓰입니다. 원스톱 솔루션은 반쪽짜리로 남고
한국은 메모리 하나만 잘하는 나라로 다시 좁아집니다. 세계는 그 한 가지 약점을 정확히 알고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겁니다. 두 번째 모습. 파운드리 수율이 어느 수준을 넘기는 순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 하나뿐이 됩니다. 설계부터 메모리, 위탁 생산,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나라. 그때는 미국도, 대만도, 중국도 한국을 거치지 않고는 다음 세대 AI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. 두 모습의 차이는 거대한 발표나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 어느 공장의 어느 라인에서 누군가가 수율 0.1%를 더 끌어올리느냐, 그 작은 숫자들이 쌓여서 5년 후의 지도를 그립니다. 2019년처럼 또 다른 1%의 갈림길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. 그 갈림길에서 누가 허미를 들고 먼저 움직이느냐. 5년 후 반도체 지도 위 한국의 위치는 그 질문 하나로 결정됩니다. 같은 회사 안에서 한쪽은 추락하고 한쪽은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. 그 둘이 합쳐져 새로운 전략이 됐습니다. 이 전략이 통하면 5년 후 한국은 세계가 우회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. 통하지 않으면 한국은 메모리 하나만 잘하는 나라로 다시 작아집니다. 그 갈림길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.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이번 주 반도체 관련 뉴스를 하나라도 끝까지 읽어보는 것입니다. 숫자 하나, 발표 하나가 5년 후 누군가의 일자리, 어쩌면 여러분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살면서 이건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선택이 있으신가요? 그리고 반대로 이건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보자고 밀어붙여서 결과를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?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%의 가능성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겁니다. 그 선택이 5년 후 전혀 다른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.